오늘 일단 수업 태도가 가장 좋은 학생에게는 핫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양념이요? 핫팩 정도에 뭘 갖고 와. 레벨 2 3번 봅시다. 딱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집합 표시가 딱 들어가 있네요. 자, 출구층의 기수 1, 2, 4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서 x가 t 이하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범위를 t 이하로 탁탁탁 끊어냈을 때의 최소값에 대하여서 gt, t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함수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때 G'T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을 모아왔더니 좀 희한하네요. 0이랑 1 이상인 범위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G'T가 일단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들을 다 모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것들을 다 모아왔더니 0 한 점이랑 그 다음에 1 이상 쭉 다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4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의 계수가 일단 예시입니다. 이번엔 1인 4차 함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t를 요렇게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 이하에서의 최소값은 즉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때의 함수값 자체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를 어디로 잡았을 때 요렇게 t로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 왼쪽 그래프 중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은 요때의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t가 어디에 오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여기에 t가 되기까지는 gt의 경우에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편 t가 요 순간 극소가 되는 순간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점선 왼쪽 보도록 합시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최소값은 누구? 얘잖아요. 맞지? 요때 함수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t가 여기 극소가 될 때를 넘어서는 순간은 이러한 상수함수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쭉 상수함수가 된다. 왜냐하면은 t를 요렇게 잡는다고 하였을 때도 함수 그래프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요 두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래에 내려와 있는 값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GT의 그래프는 지금 현재 스코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GT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t가 더 넘어가 버립니다. 요렇게 t가 잡혀버리면은 이제는 최소값이 누구다? 바로 요때의 함수값 자체 함수값 이 함수값들이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요런 식으로 타고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같은 원리로 쭉 뻗어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바로 y는 gt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로축은 t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fx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gt는 이와 같은 원리로 그려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예시가 이 문제에 해당한다고 하면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뭐가?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꺾인 점 하나 등장하고 있잖아. 맞지? 요 친구. 요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소스를 가지고 그래프 개형 추론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뜬금없이 0일 때 잠깐 한 번 있고 그 다음부터 1 이상일 때 쭉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 쭉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순간에는 GT 그래프가 이때부터 극소가 될 때부터는 상수함수로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 맞지? 따라서 섣불리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GT 그래프도 똑같이 얘를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극소 가지고 증가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GT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흰색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될 것이고 노란색 그래프가 y는 g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로축 t축이라고 잡았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요 점의 t의 값 0, 그 다음에 여기 1로 잡아버리면은 t가 1 이상일 때 g't가 항상 0이다라고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역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fx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아이디어 남았죠? 너무 재밌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fx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하면은 f'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노? 중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하나 더 그릴게요. 똑같이 그릴게요.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먹었다라는 얘기는 도함수 그래프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도함수 그래프는 1이랑 0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함수는 음수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이므로 음수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음수에서 1일 때를 기준으로 양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0, 0,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x 빼기 1 인수로 가져야 할 것이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4x 세제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f'x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뭐 부정적 분화해서 fx를 구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테그랄 4x 세제곱 전개합니다. 빼기 4x 제곱 즉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얘가 바로 f2 빼기 f0의 정체가 된다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2 빼기 f0은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과 똑같다. 따라서 요거 마저 계산하시면은 3분의 16 나오게 되겠습니다. 2-2를 안 했군요. 3이 맞군요. 2-3.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등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1로 나오게 되고요.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1입니다. 여기다가 얘가 6x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방정식의 활용과 비슷하게 여기 6x까지는 좌변에 남기고 우변에다가 미정계수 k만 이렇게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그리면 된다? 요 녀석, 요 친구의 그래프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참여된다는 얘기는 gx 그래프상의 최소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값이 k 이상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gx가 k 이상이다라는 것을 밝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핵심 개념은 이 녀석을 사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gx 최소값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만만치는 않겠네요.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그래프 일단은 그 범위를 나눠주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fx 플러스 1이 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는 계산해보면 x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플러스 1 한 다음에 0 이상이 되게 하는 x값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생략하셔도 되는데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4가 0 이상이다. 양변 3 곱해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맞나요? 아닌데? 잠깐만.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게 맞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4이기 때문에. 따라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쓰시면 마이너스 4, 4, 4, 4, 마이너스 4, 0. 여기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이기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은 항상 얘는 완전 제곱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0 이상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다?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하여서 fx 플러스 1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더라. 어찌됐건 그 결과 절대값 그대로 사라지면서 gx의 경우에는 2fx 플러스 1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대입하시면 의학 계수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이어서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6x부터 추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얘가 gx의 정체가 된다. 따라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하여서 g 프라임 x 도함수 사용해야 되겠다. 미분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다.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다.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과정이 조금 길어 보이네 벌써부터. 아직 첫 번째 케이스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 3이랑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가 0이었기 때문에 증감표 그리겠습니다.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왼쪽 벽에다가 살짝 붙여버리면 되겠다. G 프라임이죠. G 0, 0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0 정도를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6 음수 나오고요.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gx의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g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g3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여서 92, 18 마이너스 29, 18 마이너스 63, 18 18, 18, 18 거리도 하다 보니까 18, 18, 18이네요. 네. 놀랄 거 뭐 있어?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뭐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38, 24, 3, 54 숫자 지저분하기도 하네요. 마이너스 3분의 49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49가 나온다. 그렇다면 두 번째 f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하나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fx가 사라지고요. 좀 깔끔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x가 k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약간 조금 낯설잖아요, 맞지?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을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하여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언제겠노?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등호 살짝 여기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의 최소값은 5,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49. 그럼 통틀었을 때의 최소값은 바로 이 녀석이 통틀었을 때의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말하는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49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기 때문에 그때 k의 최대값 자체가 즉 p분의 q, 문제에서 말하는 p분의 q가 마이너스 p분의 q겠네요. 요 녀석 마이너스 3분의 49다. 따라서 p 플러스 q 구하여라 52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 어려워. 네, 범위를 저렇게 일단은 나누어 가지고 gx를 찾아야 된다. 사실 끝까지 지금 과정에서 약간 동공지진이 약간 이들이만한 친구들이 보였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부등식의 활용이다. 최소값이 항상 k 이상이어야 된다. 전기에 나가는 과정은 집에 가서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보셔야 되고요. 메인 아이디어 자체는 지제는 좀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 너무 풀기 쉽게 생겼는데? 넘어갈까? 으차. 네,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fx는 2차 함수입니다. gx가 0 이하일 때는 3차 함수, 0보다 클 때는 어떤 2차 함수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답니다. 가조건 함수 gx가
극값을 가질 때의 x 값들을 다 나열하였더니 4번,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 네 수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알파 1, 알파 4에서 함수 gx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가보시죠.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일단 지금 극값을 갖는 모든 극값을 가지는 횟수가 총 4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3차 함수는 기껏해야 극값 몇 개? 아무리 많아봤자 3차 함수 극값 아무리 많아봤자 극값 몇 개? 3개? 땡! 2개잖아요. 맞지? 3차 함수는 극값이 아무리 많아봤자 뭐 이런 식으로 극소 하나, 극대 하나 2개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2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에는 극값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 1개예요. 맞아. 그러면은 3차 함수 2개, 2차 함수 1개 더해봤자 3개밖에 안 되잖아. 하나 어디로 갔노? 극값 4개에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지? 극값을 가지는 횟수가 4번이어야 된다 얘들아. 하나 어디 갔겠어? 어딜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내 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극값이 총 4번, 극값을 4번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 가조건 보시면 극값이 4번 나와야 되는데 3차 함수 최대 2개야, 2차 함수 최대 1개야. 나머지 하나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겠노? 그렇지, 연결될 때입니다. 잘했어요. 따라서 지금 이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였을 때 2차 함수도 극값이 유지가 되면서 연결되는 부분도 극값을 가지려면은 2차 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극값이 정확하게 1개, 2개, 3개, 4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는 가조건을 통해서 그래프 그냥 먼저 이런 식으로 추론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순서대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가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하면서는 사실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았던 미분 불가능한 점도 극값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 G-3 곱하기 G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걸 보니 특별하게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 케이스는 아닌가 봅니다. 즉 정확하게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인 것 같은데 뭐부터 해볼까요? 그러면은 연속성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알파 3이 그러면 일단 0이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x가 0 이하일 때랑 0 초과일 때 함수가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 3가 일단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그러면 난 이렇게 나타낼래.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잖아. 맞지?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공차가 d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gx에 대하여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의 경우에도 그러면은 살짝 나타내 볼게요. px제곱 플러스 qx제곱 플러스 r 정도로 나타내겠습니다. x가 0 이하, x가 0초하. 근데 0에서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좌극한 0이므로 우극한도 0이다. r은 일단 0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p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0보다 작아야 된다,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 3차 함수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g'x의 경우에는 일단 얘는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고 위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가 마이너스 2d랑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d와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살짝 이용을 하여서 두근의 합은 a 때문에 살짝 걸리적거리야지. 그럼 뭐부터 구할까? 두근의 곱부터 구합시다. 곱하면 2d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2입니다. 따라서 d의 값은 1로 생각해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됐네요. 여기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다까지 쭉쭉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근의 합.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두근 합하면은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a이기 때문에 3분의 2a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px제곱 플러스 qx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px제곱 플러스 qx의 경우에는 사실상 p에다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 k 정도를 일단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하여서 p x 잠깐만 일단 얘는 이렇게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최대값이 3이다라는 것만 마저 써먹으면 되겠다 이제.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냥 이거를 쭉 전개하였을 때 계수 비교를 통하여서 p x제곱 마이너스 2px 정도로만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p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k가 되어야 할 거고 전개하면 px제곱 빼기 2px 더하기 p 플러스 k p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만 남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x는 1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최대값이 즉 나 조건에서 다 친구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쭉 살펴보면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두 개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리하여서 첫 번째 후보 나에 의하여서 g-1입니다.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가 똑같기 때문에 1에다가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9였죠. 그 다음에 플러스 6입니다.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5 빼기 2분의 9라서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2분의 1 아니잖아요. 따라서 누구? G1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G1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밑에 있는 녀석 여기에다가 대입하여서 P-2P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3이어야 된다. 따라서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사실 여기 a가 마이너스 2분의 9다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p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대입해서 마이너스 3p제곱 플러스 6px다라고 나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g-3은 위에다가 대입하고 g3은 밑에다 대입하여서 답 구하시면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80을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8, 아니다. 5번 해줬고요. 7번 봐야 되겠네요. 쭉쭉쭉 잘 나가시네요. 아이, 재밌다. 7번. 자, 7번 문제 간다, 얘들아.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과 x2로 주어져 있다.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T가 0 이상일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서 FT, 즉 두 점 사이의 거리 FT가 F3 이상이다를 만족시킬 때, 즉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F3이란 얘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FT의 최소값이 F3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시각 T = K에서의 두 점 PQ 속도가 서로 같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결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FT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노?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한 점 x1의 좌표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에서 x2의 좌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27 빼버리면 되는데, 사실 거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절대값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t라서 a 플러스 1t 마이너스 4분의 27로 나타내실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이 FT의 최소값이 F3이다 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려면 FT의 최소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GT라고 하여서 GT의 그래프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양수인 상태고요. 그리고 G0이 마이너스 4분의 27이잖아.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그래프까지는 A 때문에 살짝 걸리적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정확한 그래프 개형은 파악하기가 곤란하지만 Y, T에 대하여서 G0이 마이너스 4분의 27 Y절편이 음수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직거리를 하든 언젠가는 T축과 만나서 T축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바로 Y는 GT의 유축
할 수 있는 그래프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ft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한다면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최소값은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0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3은 0이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이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절대값 안에 t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27 마이너스 18 또 18이네요. 더하기 3a 더하기 3 빼기 4분의 27은 0이다를 이용을 하여서 a 값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7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지금 t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이렇게 t축과 만나는 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라는 사실 그리고 y절편이 음수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지금 나타내어진 F3 최소값이라고 주어져 있는 F3이 0일 수밖에 없구나. F3이 0이다를 통해서 A의 값을 마이너스 4분의 7로 얻어냈다. 이거 뭐 해야 되나 우리? 힘들어라. 자, 이렇게 해서 FT는 그러면은 A를 대입함으로써 온전히 다 나타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속도가 서로 같을 때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은 위치 함수를 이번에는 각각 미분하여 가지고 x1'의 경우에는 3t제곱 마이너스 2t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7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2' 정Q의 속도 함수입니다. 2t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네들이 t가 k일 때 같아진다라고 하고 있군요. 같아질 때의 t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4t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은 0입니다. 따라서 요거 만족시키는 t의 값을 마저 계산하시면은 2분의 3과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온답니다. 당연히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1초 같은 건 없을 겁니다. t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가 말하는 속도가 같아질 때의 시각은 2분의 3 따라서 k가 2분의 3 나오겠습니다. 현진 눈 떠. 오, 발이 너무 뜨거운데?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84페이지로 펼쳐주시면 되고요. (84페이지)부터 하여서 2, 3, 4, 8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네 문제 다 보고 시험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옆반 마치고 있어요. 부럽다. 옆반은 너네보다 1시간만 일찍 왔잖아요. 한 3시간만 일찍. 그쵸? 근데 예전에 너네도 미적분 막 30분씩 1시간씩 일찍 올 때 있지 않았었나? 그거는 일찍 와서 시험 하나 치를 때. 정시 그러니까 미적분 30분 일찍 와가지고 뭐 시험 하나 치고 있던데 보니까 지금. 해설에 1시간 반.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2번 문제. 한창 나랑 수원 내신 대비할 때 그렇게 했잖아, 맞죠?
50분 일찍 와가지고 시험 하나 치고 들어오세요 하면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 라지 fx라고 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지 fx는 fx의 제곱 빼기 어쩌고 저쩌고 쭈루룩 주어져 있습니다. f2의 값을 구하여라. 수학2입니다. 여러분 수학2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함수 fx가 몇 차 함수인지부터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라지 F랑 스몰 F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스몰 F 우리 한번 볼까요? 라지 F 2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F의 차수를 n차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F의 경우에는 n-1차가 될 것이고요. 스몰 F의 제곱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n-1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두 지수 법칙에 의해서 2n-2차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차수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좌변은 당연히 n차입니다. 우변은 사실 이제 fx의 제곱이 최고차항일 수가 있고 4가 최고차항일 수가 있고요. 혹은 fx 제곱 빼기 36x 4제곱에 의하여서 얘네들이 최고차항이 완전히 소거가 되어서 3차가 최고차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는 fx의 제곱 2n-2와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n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불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좌변 2차야, 우변 2차야. 하지만 우변은 fx의 제곱이 2차인 거지 마이너스 36의 4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 좌변의 최고차항의 개수 n차, 우변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4차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따라서 n이 4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n이 4가 되면은 fx의 제곱이 8배이기 때문에 6차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좌변은 4차식이고 우변은 6차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세 번째 케이스. 좌변 라지 fx의 차수는 당연히 n이 될 거고 우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x 제곱 빼기 36x 4제곱에 의하여서 4차항이 사라지는 경우, 즉 우변의 최고차항이 3차가 되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대입하면 fx 제곱의 경우에는 4차이기 때문에 4차항 사라지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일단 이 케이스가 그러면은 유력하게 가능한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지 fx를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보시면은 스몰 fx의 경우에는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일단은 찔끔찔끔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변 라지 fx의 경우에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우변의 경우 fx의 제곱, 스몰 fx의 제곱입니다. 3a 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다가 빼기 36x 4제곱 플러스 26 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빼기 5x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변을 먼저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3a x제곱의 제곱을 해버리면은 3, 3은 9a 제곱 x 4제곱이 될 거고요. 맞나요? 조금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9a x 4제곱 됐고 1, 2, 다 전개하지 말자. 한 3개짜리이기 때문에 다 전개하면 너무
힘만 좀 빠지겠다. 따라서 지금 우변에서 4차항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4차항. 그러면은 요 녀석을 제곱한 결과 9a제곱 x제곱이 될 거고 x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36 x 4제곱이 될 텐데 좌변에 4차항이 없기 때문에 이때 9a제곱 빼기 36이 0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이 4다.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다함함수 스몰 fx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양수여야 하므로 a는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정말 자, 스몰 f 누가 이거 내보자. 스몰 fx와 라지 fx에 대하여서 a 값 먼저 알아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결과를 싹싹싹 대입하여가지고 3차항, 2차항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그러면은 6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36x 4제곱 플러스 26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5x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의 제곱을 일단은 알아가시면 되고 3차항 개수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3차항의 경우에는 2 곱하기 얘 곱한 24bx 세제곱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6x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bx 세제곱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서 b는 24b 플러스 2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요 22, 24b 맞지요? 3차항 맞네. 플러스 26 b의 값이 좀 깔끔하게 안 나오네. 왜? 나 뭐 잘못 썼니? 26 x 세제곱 맞죠? fx 됐고 bx 내가 왼쪽을 왜 이렇게 썼니? bx 제곱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소리. 네. 3창이니까 2x 세제곱입니다. 소리. 어쩐지. 네. 그럼 됐네요. 24b 플러스 26이 2란 얘기는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원 계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bx 제곱, 좌변은 bx 제곱이 될 거고 b만 쓰겠습니다. 우변에서는 2차항의 경우에는 어떻게? 2 곱하기 얘 곱해서 등장하는 12 cx제곱이 나올 거고요. 또 이 친구를 완전 제곱한 4b제곱 x제곱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7x제곱까지 등장을 하겠네요. 2차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2차항이랑 상수항이랑 곱해지는 경우, 상수항이랑 2차항이랑 곱해지는 경우 합해서 12c 요 녀석의 제곱 4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제곱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12c 플러스 4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1 될 거고요. 따라서 이때 c의 값 또한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수항 보겠습니다. d 여기서 상수항이 등장하는 경우는 c제곱밖에 없네요. c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입니다. 따라서 d는 1. 이렇게 해서 라지 fx 구하실 수 있겠다. 약간 차수를 알아야 되는 게 조금은 지저분한 문제였네요. 이번 문제.
이어서 3번 가보자. 바로 왔다. FTDT 세제곱 플러스 X FTDT. 자, 가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는 한데 하나는 상수부터 변수까지 하나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K로 치환을 합니다. 맞지? 그 결과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kx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부터 하면 된다 그러면은 기본 옵션에 의해서 첫 번째 1단계 뭐부터 x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합니다. 그럼 좌변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0, 우변 3 더하기 a 더하기 k.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 a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 2단계 무엇? x에 대하여 미분. 그럼 좌변은 뭔데? fx지. 우변 9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k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뭐 하면 되겠노? 얘가 지금 k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를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까? a 눈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3x 플러스 k라고 잡아넣어주시고 그러면 이 fx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쏙 대입시켜 주시면 즉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9t 제곱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3t 플러스 k dt를 해버렸을 때 는 k가 뭡니까?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겠단 말이지. 요거 1차 방정식 먼저 풀어주시면 k 찾고 순서대로 a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3번 또 끝이고요. 4번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 1번 후에 4번 할게요. 생각보다 3번은 별거 없다 맞죠? 우리 이미 여러 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로 주어져 있다. gx가 정적분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맞지? 기본 옵션 첫 번째 g1 얼마? 1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니까 당연히 0 되겠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분을 할 준비가 덜 됐습니다. 왜? 미분을 하시려면 피적분 함수가 t에 대한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x가 끼어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요거 깨트려 주시고 x는 밖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gx는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x, ft 제곱인데 fx는 이렇게 밖으로 빼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제곱이기 때문에 ft의 세제곱 dt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g'x는 자, 이것도 x에 대한 함수, 얘도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위그 플러스 그대로 미분하면은 fx의 제곱이기 때문에 fx의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요 녀석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 자리에 x가 쏙 들어가서 fx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렇게는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g'x는 f'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제곱 dt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 됐나요? 자, 그래야 해서 우리는 이 gx가 언제 극값을 갖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으므로 그러면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을 겁니다. 즉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x가 0인 경우 또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제곱 dt가 0인 경우로 우리가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일단 요것부터 내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부터 x까지 ft제곱 dt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ft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정적 분결과도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0이 되느냐? 바로 윗끝 아래끝이 똑같은 경우 말고는 무조건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가 1이다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요거 f'x가 0인 거. 얘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겠다. f'x 바로 구해보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이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x는 1 또는 3이다. 1은 이미 중복됐기 때문에 새로운 x값 3이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이 그럼 지금 중복이 됐잖아요. 맞지? 도함수가 0 되는 x값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그 값 안 가집니다. 따라서 딱 한 번 근을 가지고 있는 x의 값 3인 경우에 대하여서 문제에서 f3 구하여라 라고 바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답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한 번 더. 지금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여기서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런 식으로 x수가 접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중근이 아닌 x가 3일 때 그 값을 가진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까지 정리하고 우리 4시 8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